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기 정전기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잠깐 지문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여기 정이라고 써 있는데 저 정은 뭘 뜻할까요? 바로 저 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하가 이동을 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과 어떻게 논할 거냐면 이제 한동안은 지금처럼 전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논해요.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논해요. 그 뒤에는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도전 속에서 전하가 이동하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기장 이 문제를 다룰 때 하나는 정량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류가 이동할 때, 다시 말해서 전하가 이동할 때를 다루는 전기 동력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학습 목표는 뭐냐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전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전전기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실제 오늘 목적은 뭐냐면 여기 플롱 법칙을 써서 여기에 플롱 법칙 그리고 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예요. 그런데 그 전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할게요. 플롱 법칙과 전기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질에 따라서 전하가 분포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도체와 전원체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체가 뭔지 전원체가 뭔지를 잠깐 다뤄볼게요. 여기 전원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구도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도체와 구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는 전기장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또는 여기를 전기력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전기장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자석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공간상 분포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전하가 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도 전기장선이 공간상 분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제가 나와요. 드디어 플롱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플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유분이에요. 유분은 샤를드 플롱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물리학자예요. 근데 저분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들이 여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연도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기예요. 바로 그 혼란기에서 학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플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하량의 단위 대문자 C로 쓰잖아요. 여기 플롱할 때 C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 C라고 하는 자체가 저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하여튼 그분이 만든 업적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확대를 시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처음에 플롱의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볼 거고 그 뒤에는 점전하가 있을 때 플롱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테고 그리고 전하가 한두 개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전하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어떻게 플롱의 법칙식을 써야 되나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에서 유도된 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기장의 개념을 유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의 개념을 유출을 한 후에 이거를 실제 물체는 전하가 딸랑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또는 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 속에 이런 물체 속에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손으로 분포를 하거나 어떤 면으로 분포를 하거나 어떤 치접을 갖고 분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전기장과 여기 플롱의 법칙과 그러니까 플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힘이니까 그러니까 플롱의 법칙 다시 말해서 전기사의 힘과 그리고 전기장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나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슬슬 다뤄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들을 해보세요. 핵심은 뭐라고? 맞아요. 핵심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플롱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플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장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하를 설명할 때는 항상 먼저 나오는 분이 여기 있는 요 분이에요. 두 분이
이름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밀레스토 학파의 창시자라고 하는 탈레스예요. 기원전 약 6세기경의 분이에요. 근데 왜 전하를 설명하면서 여기 탈레스라고 하는 이분을 이렇게 나올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하라고 쓸 때 앞에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또는 전자를 설명을 할 때 전자를 영어로 쓸 때 일렉트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렉트릭이나 일렉트론 같은 용어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발음은 거의 똑같은데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어로 뭘 뜻하는 거냐면 호박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분이 최초로 호박을 가지고 전기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전기 현상이라고 하를 호박에서 처음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호박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쪽에 있는 전하나 또는 전자의 이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유래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호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식물 호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호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된 나무 같은 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진액 같은 게 딱딱하게 굳어서 보석의 일종인 그 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바로 그 호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탈레스의 기록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은 이 호박을 마찰을 시켰더니 여기에 먼지나 또는 다른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게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신 분이 여기는 탈레스예요. 그리고 탈레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체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모든 물체는 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에 저 사고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이어받아서 업적을 이어받아서 제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4개의 원소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상계고 우주 바깥에는 제5의 원소, 다시 말해서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차 있을 거다라고 설명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테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아인슈타인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지금 전자기학을 배우고 나서 이 전자기학을 맥스웰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4개의 방정식으로 다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식에서 전기와 자기현상이 곧 빛의 현상과 같다라고 하는 전자기파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전자기파가 도대체 무슨 매질을 통과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난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난제가 아인슈타인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쓰고 등등등 할 때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생각했던 우주 바깥에는 에테르로 차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하여튼 간략하게 이렇게 탈레스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호박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그리스어의 어원에 의해서 우리가 전하나 또는 전자 같은 용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여기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또 하나 나오는 분이 여기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여러분들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여러분들이 외국을 여행하거나 할 때 여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만나게 돼 있어요. 뭐에서 만나요? 맞아요. 미국의 달러 지폐 100달러짜리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업적으로는 피리친 또는 다초점 렌즈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피리친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비 오는 날 번개가 도대체 뭔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을 날려가지고 연의 번개를 맞게 해서 결국에 번개라고 하는 자체도 전하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찾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응용을 해서 피레침을 만들어서 지금 높은 건물에는 다 피레침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업적을 이렇게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전하를 설명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실험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했어요. 뭐냐면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양전과 음전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전하 음전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명명한 분이 여기 있는 플랭클린이에요.
그러면 플랭크린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유리막대하고 비단 천을 들고 두 개를 마찰시켰을 때 유리막대 쪽에 생기는 전하를 플러스로 귀결을 한 거예요. 플러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비단 천 쪽에 생기는 전하를 마이너스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물체들을 쭉 마찰을 시켜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갖다 대보면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정해져 있는 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물체에 갖다 대서 전하에는 인력과冲력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밀리면은 똑같은 극성 플러스일 테고 끌리면은 마이너스 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대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 자체를 처음으로 분리할 생각을 한 분이 여기는 플랭클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플랭클린 법칙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청력과 인력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청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여기를.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정말로 간단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기력과 자기력을 연구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또는 사고 실험을 하면서 이론을 전개하려면 실험 또는 사고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개를 하면서 이론을 전개시켜 나갈 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걸 아차하는 순간에 간과를 하고 잊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같은 극성이면 여기 유리막대를 실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비단하고 마찰을 시키면 플러스 전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양으로 되는데 유리막대를 가까이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성이 같으니까 유리막대는 멀어지려고 하겠죠?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되면 고무막대를 갖다 댔어요. 근데 유리막대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고무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는 이렇게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는 인력과 충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배울 때도 알겠지만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게 전하와 자석의 공통점이에요. 두 개 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하에나 인력과 충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Q라고 쓰면은 앞으로 저기를 양전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Q라고 쓴 이 Q를 우리가 음전하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음전하는 정체가 뭐예요? 맞아요. 이거는 전자예요. 네, 이 시대까지는 아직 전자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로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양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양성자예요. 우리가 원자를 그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만약에 헬륨을 예를 든다면 양성자가 두 개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 공간에, 여기가 핵이에요. 바깥 공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이나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하량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설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전하의 단위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앞에 이번 시간의 주인공, 바로 쿨롱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우리가 C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SI 단위로는 쿨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다 쓸 때는 꼭 여기 소문자로 써야 돼요. 쿨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기호로 이니셜을 따서 C자로 쓰게 되면은 이게 전하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쿨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쿨롱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류 1A가 1초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1쿨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1A가 1초 동안에 흘렀을 때 이동한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전하량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이게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전하량을 정했어요. 기본 전하량은 전자가 일렉트론에서 E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E자로 써요. 그러면 기본 전하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를 이만큼 숫자로 나눠주면 한 개의 전하량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와요. 1.6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기본 전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헬륨액을 가지고 헬륨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양전하와 음전하는 정확하게 전하량 자체가 크기가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단지 한쪽을 플러스로 정의를 한 거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자체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질량 이런 것처럼 양성되는 전하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전하의 양자화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전하가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 존재를 한다는 소리예요. 전하라는 자체가. 그러면 아까 제일 작은 단위는 뭐였었어요? 기본 전하량 이거겠지? 그래서 전하의 양자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 기본 전하량에 이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나가는 것처럼 정수배로 여기 전하량 자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전하가 양자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값 자체는 정수배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에 어중간한 값들은 안 갖는다는 소리예요. 실제는 여기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작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중심축이 되는 학문과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하 문제에서 전하 자체가 기본 양자의 정수배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존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고리계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생성이 되지도 않고 소멸이 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기서 전하가 어떻게 전하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할 수 있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실험 장비 가지려고 나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이런 실험 장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밑에는 전원체로 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철망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실험 장비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 실험 장비를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전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패러데이 아이스페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데이 얼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보안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간단한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 장비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서 쉽게 전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전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나면은 하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패러데이 아이스페이 구조가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결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대서 양쪽의 전하를 다 빼내야 돼요. 여기는 전하가 조금 있을 테고 내가 더 큰 대전체니까 두 개를 대면 내 쪽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하겠죠.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잠깐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처럼 하나는 인조 가죽, 그리고 여기 폴리에스테린이라고 하는 비닐류, 그리고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마찰에 의해서 아까 플랭클린 이분이 설명을 했을 때 유리막대에다가 천으로 가지고 비비게 되면은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유리막대에 있는 전하가,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는 전자죠.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천 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서 유리막대 쪽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천 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실험을 지금 이렇게 현대 장비를 써서, 그리고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아이스페이를 써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개를 마찰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이 페일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전하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여 줄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의 전하가 대전됐다면 바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됐다면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전봉을 이쪽을 한번 넣어보고, 그럼 바늘 방향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틀림없이 마이너스로 대전됐을 테니까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물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멀리 띄워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영향받지? 그러니까 띄워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하가 발생도 할 수가 있고, 마찰에 의해서 발생도 할 수가 있고, 문부셔서 옆으로 갈게요. 그리고 전하가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하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대전된 전하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통 쪽으로, 이 안쪽에 있는 금속 통 쪽으로 도체이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해 갈 거예요. 이런 것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하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실험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또 한 실험을 보여줄게요. 또 하나의 실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반더그래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과학반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는 장비예요. 물론 거기에는 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 검은 색깔로 여기 보이는 이게 벨트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벨트가 돌아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분류를 해서 이게 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면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지. 그것처럼 안쪽에서 마찰에 의해서 이거 마찰은 아주 간단해요. 벨트가 들어가면서 어떤 물체에 닿고 있으면 전하가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거를 이 벨트를 통해서 쭉 끌고 올라와서 이 위에는 도체부예요. 도체부에 충전을 시켜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곡차곡 계속 쌓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 실험을 하려면은 빛을 꺼야 돼서 제가 잠깐 불을 끄고 먼저 실험을 하고 다시 킨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 반더그래프에 벨트를 둘러서 위쪽 금속부에 대전구에 전하를 충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손을 왜 이렇게 갖다 대냐면 전하가 충전되면은 제 여기 손톱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손톱에도 조그만 전하들이 있겠지. 그래서 전하가 얼마만큼 충전이 됐는지를 이렇게 피부하고 손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전해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금속부가 있어요. 이 금속부를 갖다 댈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측될까요? 자, 그러면 갖다 대볼게요. 봤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쪽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제가 금속부를 갖다 대면 번개가 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 자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우리가 대전을 시켜서 벨트를 통해서 금속부 쪽으로 전하를 충전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전하는 이쪽에 지금 저쪽 큰 쪽 금속부 쪽에 전위가 높을 거예요. 전위가 높고 여기 작은 쪽 금속부 쪽이 전위가 낮아요. 그러면 전위는 높은 쪽에서 쉽게 말해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에너지 자체가 빛의 형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다음 실험을 하나 보여줄게요. 다음 실험도 재밌어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끌게요. 끌 때는 꼭 전하를 이렇게 빼내고 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엄청나게 컸을 때는 여기에 데미지 입어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머리 떼어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손을 뾰족하게 하면은 뒤쪽으로 번개가 빵 쳐요. 그러면 엄청 아프겠지? 자, 그러면 이 실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기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반더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을 작동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손으로 만질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기 전하가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되는데 여기 작동을 이렇게 시키고 만졌을 때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여기 손으로 만지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플라스틱 의자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의자에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연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 바닥하고 접지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손을 여기다 대고 반더그래프를 이렇게 작동을 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 현상도 안 벌어지고 있네. 좀 지나면 어떤 현상인가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아직도 아무 현상도 슬슬 느낌이 오네요. 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여요?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서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렇게 뛸게요. 그리고 밑으로 제 쪽에 대전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개가 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꼭 끌 때는
여기를 끌 때는 여기로 이렇게 전화를 빼낸 다음에 이렇게 꺼줘야 돼요. 그래야 손으로 만져도 안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곤두 수면 현상을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뭐지? 전화는 틀림없이 아래쪽에서 마찰에 의해서 전화가 분리돼서 이 벨트를 타고 위쪽으로 가서 충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양쪽 손을 대고 있으면은, 이제 전화가 저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기 플라스틱 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 쪽하고는 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몸에 똑같이 여기에 있는 전화가 제 몸에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화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드디어 머리카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여기에서 있는 전화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만들어낸 전화가 플러스극이라고 한다면 전화는 머리카락에 플러스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전화끼리 서로 반발력 의해서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곤두서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마찰을 통해서 전화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를 만지던가 아니면 대전봉을 갖다 놔서 번개를 치게 하든가 등등등 해서 전화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전화는 결국에는 보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화가 발생도 할 수가 있고 이동도 할 수도 있고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화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 같이 하는 순간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간과를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장과 자기장 등등등을 다룰 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장비 치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화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화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것처럼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의 단위는 쿨롱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화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다. 그리고 기호로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꼬마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전화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